양극화되는 부분을 지지하는 김상인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보입니다. 양극화가 지금 이렇게 심화된 나오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정령군하고 미국 실세를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관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좋은 국민들을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그야말로 양극화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만큼 민주의 양극화였습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치 분야 올해 이주 첫 번째로 꼽은 키워드도 정치 양극화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분열되면 결국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그럼 결국 당연히 발전은 어려운 것이겠죠. MBN은 올해 한국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보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 서울 도심 주말마다 열리는 대규모 집회는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정치 문제에 극명하게 상반된 주장이 오갑니다. 윤석열을 거부하자! 양분된 국민 사이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 같은 정치, 이념 갈등과 분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은 수치로도 입증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응답 비율 직전 조사부터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 볼까요? 매년 진행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입니다. 개인과 집단 간의 가치관 차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9%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게 당연한 양당 정치 체제지만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갈등의 깊이는 예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국회가 이 양당 간에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또 원인 전쟁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안에서 합의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꼽습니다.
소수의 극단적인 주장이 SNS와 1인 미디어 등을 통해 확대 증폭되며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참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이 극단적으로 이게 정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국민들도 하나의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어느 정치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극단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된 미국의 경우에는 대선에 불복하는 세력이 의회에 난입하고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대선 불복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미디어와 정치인들이 유권자 차원에서 돌고 있는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증폭시키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지금과 같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 정치의 존립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라는 대원칙, 정치개혁을 생존의 문제로 내건 국회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은 그 48년 또 그전 이러한 이데올로기 또 이러한 정치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공존하는데 이걸 조화롭게 해야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주 그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좌우 이렇게 갈라지면은 사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극우가 영어로 뉴라이트 새로운 파 극우 이래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중도층이 더 많죠. 그러나 SNS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너무 양극화가 표면화되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독도 교육을 잘 받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민주와 인권이 같이 공존할 시대가 되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로, 그죠? 우리가 2000년대까지 봤잖아요. 근데 2000년대 이후는 급격한 현상이 뭐냐면은 민주와 인권이 병합되는 시대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중의 권력, 곧 민권 시대를 얘기하는데 민주와 인권이 결합한.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옛날에 옛날에 공화국이나 이런데 기반이 됐던 남산, 그죠? 남산 형무소 이런 데를 개조해 갖고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민주 인권 기념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이제 어디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 5.18뿐만 아니라 이런 민주주의를 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공간이고 또 국가 폭력 역사를 대하고 민주화 운동을 기록하는 공간이고 또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민주 시민을 기르내는 또 연대의 공간, 지역을 넘는 세계화 연대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한 2년 후에는 이게 개가 난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남산 거기에서 민주 인권이, 그래서 2000년대에는 민주와 인권이 병합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것은 또 우리 사회의 행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성평등, 동성애, 성소수자보호, 여성인권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유난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차별금지, 또 다원주의, 종교통합, 교류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 우선이다 하는 것처럼 노동운동에도 근로단축, 경영참가, 뭐 파업. 그래서 서울 올라가면 토요일날 가면은 아까 말했지만 광화문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뭐 법원이나 또 국회 앞에서는 뭐 윤석열 타도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복지 정책 강화. 그래서 우리 사무실도
사실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복지사회 그러다 보니까 치매 예방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중에 우리나라가 민주와 인권이 같이 공존한 시대다 보니까 그 결과가 저출산, 자녀들이 만나고 그리고 전신에 뭐 자기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국가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도 개인의 인권 문제가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자고 일어난 새에 이렇게 바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에 보면은 이제 신세계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북한, 남북한의 상황보다도 이 전 세계는 흘러가는 게 뭡니까? 에너지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이 중국의 침략, 또 중국이 대만을 지금 겨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일 다시 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쪼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이후에 이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책 현 정부의 과제가 뭐냐면은 과연 이게 전쟁이 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 미국은 이것을 한미일에 같이 협공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한반도는 이 한반도 지정학적인 공전화 이데올로기와 또 패권, 미국과 중국의 패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거기 노출되어 있고 예로부터 그죠? 일본, 중국, 러시아 또 미국 이러한 4대 열강에 우리는 항상 그 중간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도 분열되고 국민도 분열되고 또 내년 선거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우리 한반도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이런 실현과 이런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역사관과 또 아까 말했죠. 처음에 우리는 항상 선택받는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는 여기서는 뭡니까?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 남구청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독도 단체가 앞으로 지향하는 걸 잠시 하게 되면은 이 정부에서 이때까지 70년 동안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3군데 있어요. 첫 번째 새마을운동본부. 지금도 그 나라 그 새마을운동본부는 전국에 조직을 갖고 있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3군데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독도단체 이런 데는 뭐 지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도 뭐 독도 간도 다 집어넣어서 국토 수호 총연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자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러한 3대 이런 거 다 옛날에 좀 박정희적인 그런 옛날에 구시대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토 수호 총연맹은 뭡니까? 간도까지 찾고 독도를 지키는 건 물론 우리가 독도 수호와 국토 회복이 국토 수호 총연맹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걸 나가면 이념을 벗어서 우리는 그러한 중앙정부에까지 지원을 받는 이것은 통일 대한민국의 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옛날에 좀 구시대적인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이거는 조금 구시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토수호 총연맹, 그죠? 정부의 딱 속도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그런 단도 회복 이런 거 다 모아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단체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은 독도 같은 이 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무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지키고 간대를 찾는 것은 큰 뜻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국토수호 총연맹. 그래서 우리가 뭐 국토 정관도 그런 세계단체
정부한테 비교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우리가 독도 수호, 독도 지도, 교육 지도사 양성을 해서 제대로 된 국가관과 제대로 된 이 역사관을 심어야지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일반 단체에 가서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이러한 이념을 넘어서서 그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는 정말 옛날에 간도를 지키는 조선의 그 사람 뭡니까? 조선의 땅 한 치도 내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중국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간도를 그렇게 백두산 빈문에 그런 내용들 보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고 그것은 우리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 마음을 온유하게 찐득하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독도도 찾고 독도는 이미 찾아놨지만 간도도 찾고 이 나라를 자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된다.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도 늘 그 독도 교육할 때 학생들 하거든요. 우리의 국가의 삼요소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국민과 영토가 주권이다. 그 속에 내가 있다. 그죠? 우리가 일제 때는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영토는 지금 있지만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이 국가의 삼요소인 국가, 국민, 영토를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가 튼튼해야 되고 그 밑에는 우리의 정신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끔 역사관과 시대관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그 위에 문화라는 꽃을 피울 때 우리나라가 K-팝이나 또 한류라는 그런 것이 세계로 뻗어나가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도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간도를 되찾는 이런 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 미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교수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국가관에서 나라를 통일시키면은 자유민주로 통일하면은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된다. 이거는 뭐 어떤 젊은 애가 연으로 공부인데 이거는 역사적인 건 아닙니다. 팩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미래에서 왔다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사실 지금도 뭐 일본은 뭐 우리나라의 식민지라는데 뭐 문화의 식민지가 되어 있죠 지금은. 그래서 중국이 나중에는 4개 성으로 분리되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간도 땅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고구려 땅을 다 찾는 이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중국이 이렇게 4분 5일 분리되면 러시아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옛날에 그들의 동북 삼성을 되찾고 미국에 이은 G2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70 넘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되는 걸 보고 싶다라고 예언을 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경제학자나 미래학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만큼 아직까지 양극화로 인한 성장통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그런 그 위에서 38선 이후에 조직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라. 역대 대통령들도 자기 하고 싶어 했어요. 어쩌든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통일을 하고 싶지만은 안 되니까. 그죠?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햇볕 정책도 해보고 돈도 들어가고 뭐 속기도 하고 속고 또 속고 해도 우리가 이제만큼 유지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런 근구 바탕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 기둥을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 이제까지 이러한 정신과 문화와 교육 위에 경제가 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교육을 시작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초중학교 다닐 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 그걸 참여해보면 그거 다 있어요. 답이 오래난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날을 오늘도 살려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교육이 다 남아있는 거라.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어. 타고난 저마다의 처지를 개발하여
그래서 그거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그 정말 짤막한 문장 속에 그 설계가 완벽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위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신세계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AI, 인공지능의 시대와 4차 산업의 혁명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앞으로 챗 GPT를 내가 써보니까 야,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 제가 몇 번 써보고 때로는 이용해보니까 치면은 답을 다 각해줘요. 뭐 유료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세계가 10개의 이러한 파트를 맡은 나라로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나라로 이 시대가 양분돼 갖고 이러한 세계가 될 때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결합된 시대에 이러한 시대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세계의 글로벌 기술 전문가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면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를 예언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AI 시대는 PC나 인터넷 등장만과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챗GPT 무속도로 좋다,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AI가 맞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AI 여행을 시작하고 있고 아직 정점이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의 끊임없는 그 발전은 앞으로 사람을 편리하게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조직이나 이러한 체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컴퓨터로 다 이렇게 유인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이용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똑바로 차려서 확실한 국가관과 역사관과 또 이 인공지능에 미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독도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